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크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강원랜드 성년에 걸맞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고 설립 취지인 폐광 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서 제 몫을 다해야 하는 그런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요즘 강원랜드는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도의회까지 성명을 내고 반성과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토크 말씀에서는 강원랜드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고 해법은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야기 나눌 출연자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사단법인 광산진폐 권익연대 성희직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자, 저희 MBC 강원영동에서 강원랜드를 취재를 하고 있죠. 보도국의 홍한표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강원랜드는 몰락해가던 폐광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서 특별법까지 제정을 해가면서 그렇게 만든 회사죠. 벌써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말이죠. 그러면은 강원랜드가 과연 폐광 지역의 경제 회생에 당초의 설립 목적대로 충분한 역할을 했는지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죠. 어떻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뭐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먼저 강원랜드 설립 과정을 제가 조금 소개하면요. 우리 폐광 지역 주민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89년부터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이 본격 추진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2만, 13만 명이던 정선, 태백, 영월 이런 폐광 지역 인구가 지금 뭐 거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많이 줄고 또 지역 경기도 침체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른바 생존권 투쟁을 통해서 폐광 지역 특별법으로 만든 게 강원랜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90원도 33 그 정부가 합의할 때 야, 이제 폐광 지역에도 희망이 생겼다. 우리 살길 찾았다. 만세 부르고 좋아했는데 주민들이 정말로 환호하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폐광 지역 경기도 어렵지만은 인구도 줄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결국 강원랜드 설립 목적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흡하고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다. 예전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때 당시에 사북고한, 뭐 태백이나 영월이나 삼척 도계 지역의 그 절박함이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방사성 폐기물까지 이제 우리한테 달라 그렇게 얘기까지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는 그 정성군의 고환읍하고 사북업 번영회에서 이게 여론을 좀 해서 이만큼 어렵다는 절박한 걸 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사실은 이게 광산 폐경도가 이게 뭐 집안이 취약하고 해서 될 수 없지만은 이 정도로 어려우니까 우리 정부에서 우리 폐광지 좀 살려달라. 그런 어떤 절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뭐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강원랜드의 부정과 비리 이게 이제 어떤 그 온상처럼 그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비춰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역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굵직굵직하게 말이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매출 총량제 위반 건으로 이제 국정감사에도 지적이 됐고요.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올해부터 운영 시간도 줄이고 있고 탭의 수도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죠. 4년 연속 지금 매출 총량을 위반을 해서 결국에는 올해부터는 이렇게 운영 시간이 줄였는데요. 약간 이거 궁금하실 게 매출 총량제가 뭔가 궁금하실 텐데요. 뭐 카지노라든가 복권, 또 스포츠 토토, 경마, 경륜, 경정, 그리고 소싸움까지 정부가 합법적으로 7대 사행산업을 합법적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합법화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내 총생산의 지금은 0.54%까지 매출 총량을 정해서요. 그 내부에서 7개 사행산업들이 각자의 매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좀 지적이 됐던 게 올해 가장 큰 이슈였죠. 채용 비리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뭐 2015년부터 문제가 제기가 돼서 경찰의 수사, 재수사 이런 과정 끝에 현재는 염동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또 2012년, 13년 그 부정 채용됐다는 그 혐의를 받았던 하의원 교육생 226명은 전원 결국에는 채용 취소가 됐죠.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승희 전 사장의 어떤 법인카드 부정 사용 내역이 있을 텐데요. 이 법인카드를 갖다가 서울의 특정 지역, 서울 서초구 설해마을에서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언론에서 좀 추적을 해본 결과 네. 이 설해마을은 그 함승희 전 사장이 그 조직한 포럼올의 사무국장, 30대 여성 사무국장 손모 씨의 집이더라. 해서 그 근처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동시에 다른 곳 두 곳에서 사용됐다. 이런 흔적들도 있고요. 또 강원랜드 해외 출장 시에 이 손무국장이 갖다가 동행시켰다는 그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지난 8월에 강원랜드 노조가 함승희 전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죠. 매출 총량제 얘기를 잠깐 좀 하겠는데 말이죠. 네.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사가미를 비롯해서 정부가 이거 좀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나왔을 것 같고 그래서 게임 테이블도 줄이고 뭐 이렇게 비상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역에서는 이거 안 된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 매출 총량제를 저는 그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다. 네. 이렇게 규정하고 싶고요. 물론 그 도박 산업의 도박 중독을 좀 줄이기 위한 뭐 사감이나 정부 당국의 고심은 이해를 하지만은 그나마도 강원랜드 카지노는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제출하고 가는 데거든요. 네. 여기서 하는 건 나름대로 통제와 규제와 관리 감독이 가능하지만은 우리가 이른바 사설 카지노, 그다음에 인터넷도 막 이 규모가 심지어 뭐 20조다, 50조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규제하는 만큼 오히려 그런 부정의 소지가 훨씬 더 많은 사회적 문제가 더 많은 이런 사람만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이 매출 총량제란 틀로 억지로 묶는 거는 전형적인 탁상행위다. 뭔가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제 양성화된 그 강원랜드를 그렇게 규제하는 게 옳지 않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사설 도박만 키우는 거죠. 어떤 기업이 잘 되는 걸 누를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매출의 그 전체적인 파이가 커야만 또 지역에 돌아오는 것도 클 테고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강원랜드 하면은 국감 때마다 늘 단골로 이제 거론이 되는 곳이잖아요. 최근에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그 의혹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어떤 걸 지적받았나요? 자, 일단은 콤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콤프하면 무엇이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강원랜드에서 게임을 하면 그것에 따른 일정의 적립금입니다. 하이번 포인트라고도 하는데요. 뭐 콤프는 흔히 말해서 이제 보상이라는 영어 단어, 컴펜세이션의 앞단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콤프는 1인당 하루 8만 원씩 쓸 수 있고요. 또 업소에서는 한 달에 300만 원까지 콤프로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콤프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 같은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업소들은 콤프 매출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일단 콤프의 지역 환원 효과는 해마다 오르고 있긴 합니다. 2008년에는요. 109억 원으로 시작해서요. 지난해는 300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또한 지역 가맹점과 강원랜드 직영점에서 사용하는 비율을 보면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비율은 2008년에는 9.9%였거든요. 근데 지난해는 23.1%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지역 가맹점에 사용되는 그런 비율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콤프는 그 강원랜드 직영점, 그러니까 호텔이나 뭐 콘도나 골프장이나 이런 데서 쓰이는 것이 75%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자기들이 발행하고 그걸 자기 그 업장에서 그냥 쓰게 되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역으로 확대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계속해서 75%를 넘나드는 그런 콤프 이 비율을 갖다가 다시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좀 지적이 됐죠.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요? 아니면 김교환 자유한국당 의원 모두 이런 지역 가맹점의 어떤 콤프 사용 비율을 확대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좀 강구해라 이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는 더불어 나올 것이 콤프깡. 이거는 해마다 지적이 되는 건데요. 콤프깡이 무엇이냐 궁금하실 텐데 흔히 말해서 카드깡 비슷한 겁니다. 어떤 물품을 갖다가 결제를 하면 뭐 8만 원짜리 물품을 거기서 산다고 하고 실제로 3만 원짜리 물품을 사고 그 5만 원은 콤프를 결제를 하면 5만 원은 그 가맹점에서 돌려준다든가. 현금으로 받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니면은 뭐 강원랜드에서 계속해서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콤프를 갖고 있는데 현금이 없을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환을 해서 이제 현금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은 최근 3년간 콤프 부정 사용 적발 현황을 봤더니 2015년에는 54건,
그리고 16년에는 114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86건 등 모두 254건이 콤프 부정 사용이 적발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친인척들이 강원랜드에 뭐 거의 4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네. 들어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네, 그것은 저기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강원랜드 임직원들의 어떤 친인척 관계를 갖다 조사를 했더니 951명, 그러니까 전체 직원의 26%인 951명이 친인척 관계더라.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부가 21.5%인 798명이더라.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원랜드 측은 일단은 지역 주민들을 갖다 고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친인척이 많을 수밖에 없고 더구나 그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입사해서 사내 연애에서 결혼하는 그런 사내 커플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많이 이렇게 비율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좀 해명을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강원랜드를 둘러싼 지역 그 여건, 강원랜드의 그 모습 이런 걸 상정하면 뭐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이기도 하군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제가 그 강원도 채용 비리 문제 관련해서 한 말씀 좀 꼭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쨌든 채용 비리란 이름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또 청와대에서도 강한 어떤 의지를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피해자들은 이른바 해고된 한 200 몇십 명 그 근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잘못은 정치권과 사장이 내가 다 뭐 도에서 나간다 이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을 해놓고 자기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일정한 사람을 채용해주기 위해서 점수 조작했지. 내가 점수 조작까지 하면서 우리 자식을 취업시켜달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이분들이 만약 취업이 차라리 안 됐다면 점수 조작까지 해서 하지 않고 안 됐다면은 다른 어떤 직장에서 하든지 다른 일을 할 건데 이젠 채용 비리자라는 낙인도 찍히고 결국 이제는 다시 그 한참 일할 나이에 지금 갈 곳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퇴출된 200 몇십 명의 잘못이 아니라 정치권과 정치적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점수 조작까지 한 전임 사장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역 주민들의 아들, 딸들이 면직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강원랜드는 폐광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서 설립한 특수목적의 공기업이죠. 또 강원도는 강원랜드의 2대 주주로 돼 있죠. 방해관리공단이 이제 1대 대주주고 말이죠. 그래서 강원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에 좀 관여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이제 상법상으로 보면은 2대 주주의 역할이라는 게 어느 회사든 미미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제가 그 진폐단체 연합회 이제 또 직책을 맡고 있고 또 진폐단체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요. 지난 2월 달에 지사님을 만났거든요. 우리 단체 대표들이. 그래서 강력히 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강원랜드가 2대 주주로서 좀 권한을 행사해달라. 그 중에 하나가 강원랜드 부사장을 왜 지사님이 하셔가지고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못하고 이제는 나름대로 집권당이지 않냐, 그지? 그런 말씀은 또 드렸는데 글쎄요, 뭐 어떤 이유인지 아직 그런 게 좀 상당히 아쉽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며칠 전에 그 도의회에서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더라고요. 강원랜드 20년 됐다 해가지고. 근데 성명서 그 총론에 보면은 폐광 지역 경제 회생 대신 기업 성장에 중점을 둔 경영 방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총론적으로는 내용이 맞습니다. 근데 내용을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좀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저는 다른 식의 문제 제기했으면 좋겠다는 게 폐광 지역 개발 기금을 25%에서 35%, 10% 상향을 해달라. 이런 주장이 또 내용 중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폐광 지역 개발 기금은 이게 주주들의 몫이기도 하고 강원랜드 몫입니다. 강원랜드 이익에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세전 이익의 10%를 더 가져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이런 시도를 수도 없이 했지만은 소액주주들의 반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반발 때문에 결국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진폐단체 연합에서 지난 4월 달에 제가 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바로 관광진흥기금, 강원랜드 관광진흥기금을 재작년 기준에서 2016년 기준에서 1,600억 되는데 총 매출액의 10%. 이거를 정부가 몽땅 가져갈 게 아니라 폐광 지역에 50% 돌려줘야 된다. 이래서 우리 진폐단체들이 나서서
강원도 앞에서 집회를 한 그때 사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가져가는 몫이기 때문에 정부만 조금 양보하면은 설립 취지가 폐광지역을 살리자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만 양보하면 되는데 이 폐광지역 개발 기금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의 몫, 소액주들의 몫을 가져가기 때문에 주장은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이게 현실화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네. 좀 이런 부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도 뭐 잘 돼야 될 테고 말이죠. 또 주주민주주의니까 소액주주가 왜 내 몫을 가져가느냐. 여기가 잘 돼야만 내 몫도 저 배당을 더 받는다거나 주식 가치가 올라간다거나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가져가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을 내놔라. 그걸 50% 지역에 돌려줘야 된다. 그것이 설득이 훨씬 그런 주장이군요. 다시 뭐 채용 비리 얘기를 좀 홍 기자 해보죠. 지금 그 채용 비리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뭐 정리가 다 됐습니까? 일단 크게 이제 두 가지 기류였죠. 두 줄기였는데요. 하나는 채용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 특히 이제 권성동 의원, 염동열 의원 거기에 대한 재판 과정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수사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이나 염동열 의원이 과연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느냐 이런 두 가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었는데요. 일단 외압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안미영 검사가 꺼냈었고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었지만 결국에는 검찰에서 부당한 외압은 없었다라고 해서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채용 비리에 관여됐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 염동열 의원에 대한 소환이 먼저 시작이 됐고요. 이후 구속영장이 올해 청구됐었죠. 혐의는 염 의원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라든가 지인들의 자녀들을 갖다가 채용을 이렇게 청탁한 사실이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혐의를 받았었고 권성도 의원도 역시 같은 혐의를 받았었죠.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그 이 두 의원들에 대한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었고 이후에는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는데 염동열 의원은 국회에서 이제 체포에 대해서 이제 부동의했고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 구속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자체가 기각이 됐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해단을 하게 됩니다. 해단한 이후에는 지금 이제 두 사람 모두 재판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염동열 의원에 대한 재판은 지난 9월에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권성동 의원은 앞서서 7월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네, 임직원의 그 친인척 비율이 높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채용 비리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지역에서 받은 상처 이게 대단히 전 클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곳에 살고 계시니까 말이죠.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채용 비리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예전에 강원도 설립 초창기부터 뭐 지역의 주민들 또 이런 분들이 자기 자식들 좀 이렇게 뭐 아는 분들이 부탁하고 이런 건 늘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런 뭐 정치권의 부탁 때문에 점수 조작까지 해가면서 채용을 시켰다는 게 문제더라고요. 문제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강원랜드 우리가 채용한 폐광지역 주민들 비율을 보니까 자녀들 비율을 보니까 한 50% 현재는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자료에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지인폐단체 연합회에서 주장하기는 딜러나 뭐 그런 단순 이런 직종들 호텔에 서비스하고 이런 직종은 굳이 인류대학 명문대학 안 나와도 할 수 있으니까 폐광지역 자녀들을 최소한 70% 이상은 채용을 해달라 이런 주장을 저희들이 강하게 했었죠. 네, 그렇군요. 당시 강원랜드 사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채용비리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이 됐던 최용집 전 사장 얼마 전에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게다가 춘천의 자택이 이제 압수가 돼서 경매로 넘어가자 지역의 이제 한 단체에서 전세 비용을 보전해주자 그런 이제 안건을 내놨고 그게 이제 통과가 돼서 또 지역에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 문제는 태백시의 상당히 어려움 때문에 150억을 이렇게 강원도에 지원한 것이 업무상 배임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태백시와 태백시의 좀 사회단체장들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인간적인 미안함들 때문에 지금 어렵다니까 좀 도와주자. 그래서 그런 것을 인정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지만은 또 이 사회단체가 공식적인 자기들 어떤 기금을 해서 하니까 아마 단체 내부에서도 뭐 이거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래서 좀 갑론을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 사건도 그렇고
함승희 전 사장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이 문제도 당시 예전에 그 경영진이 저지른 어떤 그 범법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를 이게 저 낙하산 인사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가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함승희 사장이 상당히 강원 사장으로 자랐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강원도 사장의 역할이 정치권이나 정부로부터 부당한 외압을 좀 이렇게 방음하게 대주고 또 지역의 입장을 또 대변하고 뭐 기업의 이익도 대변해야겠지만은 그러한 역할을 그래도 좀 힘 있는 뭐 정치인 출신이니까 잘할 걸로 봤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혁신 경영 뭐 등등 해서 나름대로 뭐 부정비리 이거 기업 내 이걸 추방한다 해가지고 상당히 선언적인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바에 보면은 오히려 본인부터가 떳떳지 못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른바 좀 내로남불이라고 합니까? 막 그런 모양새가 돼버린 거죠. 네.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렇게 이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강원랜드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해온 것 또한 사실이죠. 강원랜드가 생기고 나서 지역이 뭐 많이 달라진 건 분명하니까 말이죠. 폐강 이후에 갈 곳이 없었던 곳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역 발전에 미친 강원랜드의 역할 어떻게 보는지요? 일단 뭐 강원랜드가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요, 협력업체 직원까지 해서 모두 5,300여 명의 어떤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한 7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5,300여 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 강원도에는 없죠. 강원랜드가 최대 기업입니다. 그 가운데 75% 정도를 고용을 했으니까 어쨌든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 그 강원도에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들은 또 많이 창출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강원랜드의 설립의 어떤 근간, 배경에 대한 목적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강원랜드가 이런 고용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강원랜드는 설립 20주년을 맞이해서요, 이제 검은 폐석 더미에서 이제 뭐 관광지 최고의 관광지로 탈바꿈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호텔이나 내국인 출입 카지노 그리고 리조트, 골프장 이런 곳에 모두 관광객 518만 명이 찾아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518만 명이 전원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이제 어쨌든 지역 관광을 하고 지역에 돌게 되니까 지역에 쓰는 돈들도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점들도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점은 있겠죠. 네. 또한 뭐 강원랜드가 복지재단 등을 통해서 교육 장학 사업이라든가 나눔 문화라든가 지역 협력 사업 등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뭐 강원랜드가 지역을 위해서 하는 점들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원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지역 가맹점의 비율도 늘고 매출도 늘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역할은 해주고 있지만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바까지 과연 그만큼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일으키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역에 직접 살고 계시니까 느끼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조금 전에 그 홍한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기여도가 나름 있죠. 있지만은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다, 미흡하다. 네. 이제 이게 문제죠. 그래서 강원랜드가 설립된 주 목적이 폐광지역 경제회생,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용 창출 효과, 그다음에 폐광지역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이거든요. 그런데 강원랜드 나름 돈을 좀 쓰기는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 부분이 폐광지역의 뭐 요구에 의해서 이 지역 개발 사업, 그렇게 태백의 뭐 이게임시티, 그다음에 동강시스타, 그다음에 문경 어디 또 여기 도계 또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개발 사업에 500억, 1000억 가까이 투자했지만은 대부분이 적자만 남기고 상당히 그 부채만 쌓는 애물단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 폐광지역의 이런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보다 사람이 좀 살 수 있는 생활 환경이 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복지사업, 교육사업, 의료, 문화 이런 쪽으로 강원랜드가 좀 지원을 훨씬 더 늘려가지고 네. 그런 것이 이른바 삶의 질이 나아져야 폐광지역에 머물지. 예전에 12만, 13만 폐광지역 인구가 시군별 인구가 지금 4만도 안 되고 지금 뭐 5만도 안 되는 폐광지역 시군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벌이되 그 방향성이 옳은가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그 전남 화순이나 충남 보령, 뭐 경북의 문경 이게 대표적인 폐광지인데 그쪽하고 실제 강원랜드가 있는 사북관하고 비교를 하면 그쪽에 아마 가보셨을 텐데 어떤가요? 분위기가? 그런데 그쪽 지역은 제가 예전에 그 2004년도 초창기에는 강원도 복지단 상임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좀 복지단 예산 지원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거기 분들은 강원도에서 지원해주니 고맙다고 느끼지만은 강원랜드에 대한 체감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나 태백, 정선, 영월, 삼척, 강원도 폐광 지역은 그야말로 강원랜드가 이렇게 그 기여도, 강원랜드에 대한 의존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악한 지자체가 하지 못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좀 강원랜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의 그 사내 유보금이라고 합니까? 현금 자산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제가 이야기 듣기는 2조 5천억이 넘었다. 지금 3조 원 가까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돈을 전부 지역사회에 환원하라. 그런데 이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막대한 돈을 막 쓰자는 건 아니지만은 최소한도 10% 20%라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폐광지역 뭐 발전이 됐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든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계획을 강원랜드도 좀 제시해야 되고 지역사회도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규제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배는 뭐 분명한 것 같고 강원랜드를 이제 모태로 해서 지역이 같이 상생 협력하고 발전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해법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인적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전에 이제 황금알 낳는 거위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강원랜드 카지노를 처음 개장한 게 2000년 10월 28일 개장했거든요. 스몰 카지노. 스몰 카지노. 그래서 연말까지 2개월 4일을 해가지고 한 800억이 넘는 순이익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카지노장, 스몰 카지노를 만든 예산을, 공사비를 2달 만에 다 뽑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강원랜드가 황금알 낳는 거기가 맞구나.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여기저기서 우리도 카지노를 유치하겠다. 이래서 뭐 선거 때면 정치인들이 나서고 이래서 앞으로 폐특법 2025년 이후도 준비를 해야겠지만은 어쨌든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살리기, 폐광지역 경제활성 이런 부분에 충실히 자기 책임을 역할을 다했는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지금 그 나오는 얘기가 사회이사를 좀 늘려서 강원랜드의 방만한 경영이라든가 뭐 부정불법 같은 것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강원도 등 또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 사회이사 추천권을 또 제대로 행사하지 않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일도 있고 또 지역의 사회이사가 늘게 되면은 이게 또 지역 이기주의에 빠지고 또 무리한 투자를 끌어내는 것 아니냐. 강원랜드 본 카지노 외에는 나머지가 다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역의 그 사회이사를 좀 늘려서 강원랜드를 통제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거는 뭐 입장에 따라서 사람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그 시군에서 부시장 부군수를 사회이사로 이렇게 파견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강원도 사장이 뭐 강원도에 뭐 부지사를 했던 분이고 또 정치권에 오신 분이고 이러니까 제대로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좀 더 지역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난도 좀 소신 있고 좀 이런 힘 있는 좀 그러한 사람들을 좀 보내자. 이런 요구가 상당히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지역 이기주의로 갈 수 있는 우리도 있지만은 그래도 지역의 목적, 강원도 설립 목적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로 가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강원랜드의 문제를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은 경영진이 와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전략이 없다, 발전 전략이 없다. 이제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폐특법을 이제 고칠 경우에 경제개발 전담기구를 설립해서 이 전담기구가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네. 잘 몰라서 우리 홍 기자님 오히려 네. 좀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하시죠. 일단은 네, 우리가 이제 보면 그동안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와 유사한 그런 컨셉의 사업들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이거 아까 성의직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은데요. 일단 영화의 동강 시스타도 그렇고 그리고 태백의 오투 리조트도 그렇고 그 도계의 하이원 추추파크도 어쨌든 유사한 관광시설입니다. 모두 숙박시설 아니면 관광시설. 이것이 유사한 컨셉으로 계속해서 지어지다 보니까 서로 제살 깎아먹기에 어떤 그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됐거든요. 사북구와는 뭐 빛으로 깨어나는 도시라든가 뭐 플라워시티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하고 도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 공예 또 유리를 이용한 어떤 산업들을 갖다가 발전시키자. 태백 같은 경우에는 뭐 힐링 산업이라든가 항로화 산업 같은 것들을 좀 발전시키고 영월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이 워낙 많잖아요. 영월은. 그래서 우리가 박물관 시티를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이제 차별화되는 어떤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서로 연계되도록 해서 이 사업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나의 구심점에서 한번 마련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거든요. 네. 네,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는 말 그대로 강원도 외청이 될지 아니면은 뭐 정부 산하 조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들이 다르고 이견이 많이 나와서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는 없지만 어쨌든 구심점을 만들고 우리가 서로의 사업을 유사하지 않되 차별화하되 다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계속해서 구상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업이고요. 이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강원랜드의 협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끌어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결국에는 강원랜드가 현재 설립 20주년이잖아요. 이 이후에 지향해야 될 바, 그 폐광지역과 함께 가야 되고 지역 상생 효과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는 정치권에서 그 지역의 정치권에서 핵심 어떤 거점을 만들고 그 핵심 거점이 강원랜드 경영진과 어떤 소통을 한다면 훨씬 더 원활하게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페트법에 따라서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카지노이잖아요. 네. 그래서 독점권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잘 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오픈 카지노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또 지역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 그러고 있죠. 근데 이제 페트법 시한이 그렇게 오래 남질 않았단 말이죠. 만약에 이 페트법이라는 보호막이 없어지게 되면 강원랜드가 지금의 그 수익, 그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참 물음표일 수밖에 없겠는데 이거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강원랜드 경영진에 좀 하고 싶은 이야기 했어요. 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뭐 제주도 카지노, 금강산 카지노, 영종도 카지노, 뭐 선산 카지노 온갖 카지노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할 때마다 관사북이나 태백이나 폐광지역 사회단체들이 앞장서서 그걸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강원랜드가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 기준에서 보니까 1조 한 6천억 매출에 4,500억 단기 순이익을 올렸더라고요. 이런 이윤이 보장된 거지.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강원랜드는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그걸 뭐 자꾸 돈이나 뺏어간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가장 큰 우군이다. 이런 차원에서 폐특법의 가장 큰 정신인 지역경제 회생, 조금 전에 했던 뭐 고용 창출은 어느 정도 됐다고 하지만은 주민들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에서 지역이 떠드니까 요구하니까 마지못해 조금씩 나누어주는 내주는 식이 아니라 먼저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해서 저는 강원랜드가 좀 오히려 지역의 요구를 정당한 요구, 타당한 요구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원랜드의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그 의견이 많이 있어요. 현재 분배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이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 것이 타당한 건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이제 과거 20년 동안 강원랜드가 기금이나 세금으로 낸 액수가 모두 6조 8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 가운데 중앙정부로 들어간 것이 약 4조 8천억 원 정도고요. 지방정부로는 지방세 3,100억 원, 그리고 폐광기금 1조 6,600억 원 등 모두 1조 9,700억 원, 약 2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상당히 좀 차이가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강원랜드 설립 근거를 보면 폐특법에 의한 거잖아요. 폐특법은 결국 폐광 지역의 경제 진흥 그리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입니다. 여기에 상당히 위배될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가 오히려 강원랜드를 세수 확보에 이용하고 있는 현재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국정감사 먼저 얘기할게요. 네. 2016년에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 당시 관광진흥기금은 모두 국가 몫이고 또 법인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국세를 포함하면 국가가 갖고 가는 것이 71%고 네. 지역으로 배분되는 것이 폐광 지역이 29%밖에 안 된다. 네. 이걸 좀 더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폐광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행은 25%잖아요. 이걸 갖다가 35%까지 계속 늘려야 된다는 지적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진폐단체 연합회죠. 아까 이제 성희직 사무국장님께서 열심히 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올해 초부터 강원랜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50%를 지역으로 좀 환원해 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서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그 관광진흥기금의 절반만 지역으로 환원을 해도 시군당 한 200억 원씩은 좀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년에 1,600억 원이면 폐광 지역으로는 800억 원이 들어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폐광 지역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주장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랜드는 폐광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이미 납부한 금액의 대부분은 이제부터는 폐광 지역으로 쓰여야 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이거를 폐광 지역으로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매출에 기여한 거는 뭐 지역 주민이 아니죠. 전 국민이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강원랜드는 지역에 소재한 그런 뭐 기업이고 또 폐광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서 설립한 특수 목적의 공기업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희직 국장께서는 중앙에서 가져가는 몫이 너무 많다. 좀 줄여라.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제가 크게 한 두 가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폐광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요구를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다 정리하면 10가지, 20가지 이상도 되겠지만은 저는 좀 폐광 지역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좀 명분 있는 일로 두 가지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관광진흥기금은 카지노와 골프장 등 특수사업장에서만 적용하는, 징수하는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전용 전국에 16개, 7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어차피 외국인들 유치한 외화 획득 이런 게 목적이지만은 강원랜드 카지노는 폐광지역 살리가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관광진흥기금을 50%라도 폐광지역에 지원하라. 그러면 2016년도 기준에서 1,600억에 50%니까 800억, 시군별로 100억이 돌아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 명분이 충분하다는 거죠. 이거는 정부가 자기 주머니만 조금 양보할 마음만 있으면 되니까. 두 번째,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은 사내 유보금 규모가 2조 5천억에서 3조 원 규모가 된대요. 강원랜드가 현금을 사놓고 있기 위해서 만든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광지역 주민들이 95년도에 제2의 사복 사태에 불사한다. 이러면서 그야말로 눈물 어린 생존 투쟁을 했던 목적이 좀 뭔가 지역의 경제 발전도 하고 우리도 좀 더 사람답게 살아보자. 이래서 투쟁을 했다고 하면은 그 많은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 일부라도 10%가 됐든 20%가 됐든 5%가 됐든 정말 폐광 지역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뭘까? 가장 우선해야 될 사업이 뭘까?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그 두 가지 문제라도 이번 방송을 통해서 꼭 좀 여론화돼서 좀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방자치 시대에 국세도 과감하게 점점 이제 지방세로 돌리는 마당에 그렇죠. 중앙의 목 좀 줄이고 지역의 몫이 좀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지역에서 요구하는 강원랜드의 상생 협력 방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화해라. 이게 뭐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좀 답보 상태인가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역하고 그다음에 강원랜드하고 가장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에 방문했던 곳이 바로 인천공항공사입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방문을 해서 우리가 공공기관의 어떤 비정규직
문제 해소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고요. 그래서 정부 방침이 서니까 이후에 뭐 공기업이라든가 준공공기관이라든가 모두 지금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 채비를 했죠.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로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 해서 노사 그리고 전문가 협의를 계속 겹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강원랜드는 자회사 및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정규직화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협력업체라든가 아니면은 협력업체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역사회에서는 그러지 말고 강원랜드 안으로 끌어들여라. 직고용해라. 직접 고용해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강원랜드는 이에 대해서 직접 고용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 그리고 나중에 총액 인건비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직원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청자들께서도 지금 궁금해하실 게 협력업체 직원과 강원랜드 직원은 다르지 않을까? 강원랜드 직원은 공채를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게 과연 합당한가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그게 아니고 협력업체 직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흔히 얘기하는 무기계약직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무기계약직들을 고용하잖아요. 협력업체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무기계약직들로 고용이 돼서 우리도 당당하게 강원랜드 배지를 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총액 인건비 문제를 계속해서 강원랜드가 꺼내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무기계약직들을 갖다가 고용하게 되면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그 기재부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총액 인건비 협의를 충분히 해주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강원랜드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발을 빼지 말고 우리랑 함께 협의를 하고 그래서 강원랜드, 지역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강원랜드가 직접 고용하도록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일도 잘하고 뭐 회사도 발전하고 그럴 텐데 말이죠. 특히 강원랜드에 대해서 이런 그 요구,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화하라는 그런 주장, 이런 주장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 협력업체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른바 폐광직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방침도 그러고 또 선거 공약도 있고 하니까 오래도록 수건 사업인 이 문제를 좀 이번 기회에 해결하자. 뭐 이런 요구지만은 제가 오기 전에 강원랜드 관계자들로부터 이 문제 사실 좀 한번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만은 이게 상당히 좀 이해관계자끼리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강원도 현 노동조합하고 있는데 임금 총액제입니까? 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런 통제를 받는데요. 네. 그래서 이 협력업체 직원들의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직영 근로자의 몫에서 일본 줄어드는 거 아니냐. 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해관계인들끼리 아마 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는 뭐 어떤 방식이든 결론을 내릴 거다. 이게 아마 회사 측의 좀 입장이 그렇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좋은 결론이 좀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강원랜드에서도 설립 20주년을 맞아서 지역과 상생 발전, 지역과 동반 성장을 목표로 폐광지에 기여금을 늘리겠다 그런 입장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강원랜드가 이제 설립 20주년을 맞아서 네. 선언한 게 있는데요. 폐광 지역 기여도를 높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29.8%였거든요. 기여금이. 그러니까 영업이익 대비 폐광지 기여금액 비율이 지난해에는 29.8%였는데 2020년에는 그 35.2% 그리고 2025년에는 46.6%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폐광지와 동반 성장하겠다. 또 지역 상생을 계속 지역 상생 비율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폐광지 기여 금액이 무엇이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구매나 공사 혹은 용역비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원 포인트 이런 사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회적 경제 지원금이 있겠죠. 지난 한 해 보니까 강원랜드 폐광지 기여금 총액이 약 1,598억 원이었습니다. 이를 10년 동안 곱하면 단순 곱해보면 약 1조 5천억 원이 되니까 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뭐 하이원 포인트는 강원랜드 직영점에서 75% 안팎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사회적 경제 지원금도 주로 복지 차원, 그러니까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진흥개발기금 그것의 50%만이라도 지역으로 좀 달라. 지역으로 배분해 달라라고 하고 있는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관광진흥개발기금 역시요 약 1년에 1,600억 원 정도니까 네. 뭐 폐광 지역 7개 시군에 약 800억 원 정도가 돌아가게 되는 셈이죠. 네. 네. 강원랜드와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지역과 지자체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건지 또 강원랜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또 말씀하시면서 좀 모자란 부분 보충해서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그 강원랜드가 나름 폐광지에 지원하는 예산 또 사업비 보면 규모 면에서는 나름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역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 폐광지역처럼 열악한 지역에 특히 의료 사업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정선 국립병원이 연간 30억의 적자를 간다는데 그럼 강원랜드 일부에서 나온 이야기가 강원랜드 근로자들 종합 건강검진 받는 것만 그 병원에서 할 수 있어도 그런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원이 낙후하고 의료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외지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정선이나 태백이나 삼척이나 영월 같은 이런 지역에 의료 사업에 좀 대표적인 병원을 선정해서 한 10억이나 한 20억 이래 지원해서 유능한 의사를 좀 확보하도록 하고 의료 장비도 좀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에도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좀 이렇게 좀 도외시하고 그야말로 밑빠진 물 붓기식인 뭐 몇백억, 뭐 천억 이래 들어간 사업에만 애물단지처럼 만들고 이런 게 좀 문제라고 보죠. 네. 네. 강원랜드 설립 20년. 사람의 나이로 치면 성인이 돼서 미래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재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민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랜드 문제를 다뤄본 뉴스토크 말쌈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